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고양시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감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고양시 한 개척교회 집단 감염 관련해서 실제로 이 목사인 남편으로부터 배우자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난 4일부터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등학교 교사분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남편인 목사의 경우가 좀 더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임상 증상이 지난 2일부터 나타났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초 임상 증상 발현 이후에 시간이 조금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7, 8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이렇다 보니까 더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 동료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더군다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방학을 하지 않고 학기 중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감염 경로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접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 파우치 소장이 내년 초 백신 개발 어떤 성공이나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빠른 전망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보다 더 빠른 연내, 그러니까 11월 미국 대선 전에 개발이 성공해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선 상황 반전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의 성격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개발 중인 그 코로나19 치료제 이름이 EC18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로 개발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요법을 통해서 어떤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세포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잔해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염증 반응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세포 손상의 어떤 잔해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로 개발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에도 세포 내에 감염을 하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어떤 세포의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잔해물 같은 것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감소시킨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떤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낮춰주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염증 반응이 과도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위험성을 낮춰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낮춰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어떤 보다 중증 같은 환자의 경우에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낮춰주면서 치사율을 낮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임상 시험이 진행된 게 아니고 임상 1상을 건너뛰고 임상 2상에 대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나아가서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결과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지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를 막기보다는 이 사태가 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가 되면 세계 경제 회복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백신 선점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바이오 의약품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의약품들의 개발에 대한 원천성은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 등을 통해서 보호받는 게 시장주의 원리로는 맞습니다. 예. 네, 다만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장주의 기본 원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접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인류나 어떤 인권 차원에서도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어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공공재로서 해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다음 주 초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대유행이 이미 도래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2차 대유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대유행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실제로는 1차 유행의 어떤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코로나19 상황이 각 국가마다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런 봉쇄 정책이라든가 방역 부분을 강화를 낮춰주게 되면서 실제로 오히려 감염이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유행, 1차 끝나고 2차 대유행이 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차 유행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적절한 방역 조치나 아니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2차 대유행이 크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2차 대유행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계속되는 폭우로 코로나19는 물론 수인성 감염병까지 퍼질 우려가 큽니다. 주말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